한편의 아름다운 서재 소아서 ASMR 이야. 오늘 소개할 책은 현재까지 전 세계 81개 언어로 번역되어 8,500만 독자의 사랑을 받았고 2009년 한 권의 책이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작가로 기네스북에 기록된 파울로 코엘료의 대표작이야. 뭔지 알지? 맞아. 바로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한 편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조형해낸 연금술사야. 연금술사는 마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증언하는 고귀한 성서이고 진정 자기 자신의 꿈과 대면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는 희망과 환희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 그럼 이제부터 전 세계 8,500만 독자가 읽은 전설적인 베스트셀러 연금술사 수보로 함께 갈까? 내가 지금부터 읽어줄 테니까 듣다가 잠들어도 괜찮아? 나도 읽다가 잘지도 몰라. 왜냐하면 지금 너무 졸리거든. 너무 졸린데 침대에 막상 누우면 잠이 안 와. 그래서 너에게 이거 책 읽어주면서 나도 자려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 연금술사는 대상들 중 한 명이 가져다 준 책을 손에 들고 있었어. 표지가 떨어져 나갔지만 저자 이름은 알아볼 수 있었어. 오스카 와일드였어. 책 이곳저곳을 훑어보던 그는 나르키소스에 관한 이야기에서 눈길을 멈췄어. 연금술사는 나르키소스의 전설을 알고 있었어. 물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기 위해 매일 호숫가를 찾았다는 나르키소스.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결국 호수에 빠져 죽었어. 그가 죽은 자리에서 한 송이 꽃이 피어났고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따서 수선아, 나르키소스라고 불렀어. 하지만 오스카 와일드의 이야기는 결말이 달랐어. 나르키소스가 죽었을 때 숲의 요정 오레이아스들이 호숫가에 왔고 그들은 호수가 쓰디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 그대는 왜 울고 있나요? 오레이아스들이 물었어. 나르키소스를 애도하고 있어요. 호수가 대답했어. 하긴 그렇겠네요. 우리는 나르키소스의 아름다움에 반해 숲에서 그를 쫓아다녔지만 사실 그대야말로 그의 아름다움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었을 테니까요. 숲의 요정들이 말했어. 나르키소스가 그렇게 아름다웠나요? 호수가 물었어. 그대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르키소스는 날마다 그대의 물결이로 몸을 구부리고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잖아요. 놀란 요정들이 반문했어. 호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어. 저는 지금 나르키소스를 애도하고 했지만 그가 그토록 아름답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저는 그가 제 물결이로 얼굴을 구부릴 때마다 그의 눈 속에 비친 나 자신의 아름다운 영상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으니 이제 그럴 수 없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다. 연금술사는 감탄을 터뜨렸어. Part 1 1부
양치기 산티아고가 양떼를 데리고 버려진 낡은 교회 앞에 다다랐을 때는 날이 저물고 있었어. 지붕은 무너진 지 오래였고 성물 보관소 자리에는 커다란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지. 그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 양들을 부서진 문을 통해 안으로 들여보낸 뒤 도망치지 못하도록 문에 널판지를 댔어. 근처에 늑대는 없었지만 밤사이 양이 한 마리라도 도망치게 되면 그 다음 날은 온종일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녀야 할 것이기 때문이야. 산티아고는 입고 있던 겉옷을 땅바닥에 깔고 막 다 읽은 책을 베개 삼아 자리에 누웠어. 잠이 들기 전 그는 이젠 더 두꺼운 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했어. 다 읽으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밤엔 좀 더 편안한 베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말이야. 잠에서 깨어났을 때 사위는 아직도 어두웠어. 고개를 드니 부서져 반쯤 남은 청장 사이로 별들이 반짝이는 게 보였어. 좀 더 자고 싶었는데 아쉬웠어. 지난주와 똑같은 꿈이었어. 이번에도 역시 꿈이 채 끝나기 전에 잠을 깨고 말았어. 산티아고는 일어나서 포도주를 한 모금 마셨어. 그리고 나서 자고 있는 양들을 깨우러 양치기 막대를 집어들었지. 근데 양들은 대부분 깨어 있었어. 산티아고가 잠에서 깰 때 같이 깨어난 모양이야.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자신과 양들을 하나로 묶어 지난 2년 동안 물과 먹이를 찾아 대지를 떠돌아다니게 하고 있는 것만 같았어. 저 녀석들은 이제 내게 너무 익숙해져서 내 일과 시간을 훤히 꿰뚫고 있지. 산티아고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 그러나 어쩌면 그 반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산티아고 자신이 양들의 일가에 익숙해진 것인지도 모를 일이니까. 일어나지 않고 늑장을 부리는 양들도 몇 있었지. 산티아고는 막대를 휘두르고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가며 그 양들을 일으켰어. 산티아고는 양들이 자신의 말을 알아듣는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때때로 양들에게 감명 깊게 읽은 책의 구절들을 들려주기도 했어. 양치기로 들판을 떠돌며 사는 일의 외로움이나 기쁨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자신이 자주 지나다니는 마을에서 얻어들은 이런저런 소식들을 전해주기도 했어. 하지만 이틀 전부터는 한 소녀에 관해서만 입에 올렸어. 그 소녀는 나흘 후에 도착하게 될 마을의 모집가게 상인의 딸이었는데 딱 한 번 그 마을에 간 적이 있었어. 그 상인은 자기 눈앞에서 깎은 양털만 사는 사람이었어. 1년 전 산티아고는 양떼를 이끌고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그 가게로 갔지. 양털을 좀 팔려고 하는데요. 산티아고가 말을 꺼냈어. 가게는 손님들로 분주했어. 상인은 초저녁까지 기다리라고 했어. 산티아고는 가게 앞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배낭에서 책 한 권을 꺼내들었어. 양치기들도 책을 읽을 줄 아네요. 옆에서 맑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 칠흑 같은 검은 머리에 옛 정복자들이 모어있는 연삭해하는 듯 전형적인 안달루시아 지방 소녀였지. 양치기들이 책을 읽지 않는 건 책보다 양들이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이겠죠? 산티아고가 대답했어. 그들은 나란히 앉아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 소녀는 상인의 딸이었어. 소녀는 따분하게 짝이 없는 시골 마을의 생활을 이야기했고 산티아고는 안달루시아의 들판과 지나온 마을들에서
겪고 겪은 일들을 들려줬어. 늘 양들하고만 이야기하던 산티아고는 소녀와의 대화가 몹시 즐거웠어. 글 읽는 건 어떻게 배웠어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배웠죠. 글을 읽을 줄 아는데 왜 양치기가 된 거죠? 산티아고는 소녀가 이해할 수 없으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어. 그가 떠돌이 양치기 이야기를 계속하는 동안 무어인을 닮은 소녀의 눈은 신기함과 놀라움으로 반짝였어. 산티아고는 소녀의 아버지가 계속 바빠서 그를 한 사흘쯤 기다리게 했으면 싶었어. 소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욕구였어. 그것은 한 마을에 정착하여 영원히 살고 싶다는 생각, 이 검은 머리 소녀와 함께라면 하루하루가 새로울 것 같다는 벅찬 기대였어. 하지만 시간이 되자 상인은 어김없이 그를 찾았어. 4마리 분의 양털을 깎아달라고 했어. 상인은 값을 치르며 내년에도 또 와달라고 덧붙이는 걸 잊지 않았지. 이제 나흘 후면 그 마을을 다시 찾게 돼. 산티아고는 몹시 흥분했어.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지. 많은 양치기들이 그 가게를 드나들 테니까. 소녀는 그를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니까. 당연하지. 나 역시 다른 마을에 사는 소녀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뭐. 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양들에게 말했어.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 그는 여러 양치기들 중에 한 사람이고 싶지 않았어. 양치기들 또한 선원이나 행상들처럼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 하나쯤은 있게 마련이거든. 그에게 소녀가 사는 그곳이 그랬어. 혼자서 자유롭게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즐거움조차 잊게 만드는 그런 곳. 새벽에 어슴푸레한 빛이 비쳐오기 시작했어. 산티아고는 해가 떠오르는 방향으로 양들을 몰아갔어. 나 지금 목 아프거든? 나 물 좀 마실게. 잠깐만. 북마크가 어디 갔지? 근데 너 아직 안 자? 나도 아직은 안 좋은 것 같아. 양들은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전혀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걸 테고. 양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물과 먹이뿐이었어. 자신들의 양치기가 안달루시아의 맛있는 목초지들을 많이 알고 있다면 양들은 언제까지나 그의 친구로 남아있을 거야. 매일매일이 다른 날들과 다름없는 것도 해가 뜨고 지는 사이 긴 시간들이 그저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도 짧은 생애 동안 단 한 권의 책도 읽어보지 못하는 것도 마을 소식을 전해주는 인간의 언어를 못 알아듣는 것도 양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 양들은 물과 먹이만 있으면 즐거워했고 물과 먹이는 지천에 널려 있었어. 착하게도 양들은 그 대가로 양털을 제공하고 때로는 자신들의 고기까지 내주었어. 만일 어느 순간 내가 괴물로 변해서 자기들을 차례로 죽여버린다 해도 양들은 자기 친구들이 거의 다 죽고 난 후에야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아차릴 거야. 그건 다 내게만 의지해 본능에 따라 사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지. 내가 자기들을 먹여주니까.
문득 산티아고는 자신의 이런 생각들이 낯설게 느껴졌어. 무화과 나무가 서 있던 버려진 교회, 그곳이 남겨놓은 음산한 기분 탓인가? 그는 거기서 똑같은 꿈을 2번째로 꿨어. 계속 읽어줄까? 그만할까? 계속 해달라고? 알았어. 언제나 자신의 충직한 동료인 양들에게 이처럼 느닷없는 생각을 품는 게 바로 그 꿈 때문인가? 그는 지난번 먹다 남긴 포도주를 조금 마시고 겉옷을 단단히 여몄어. 이런 뜨거운 햇살이라면 곧 양떼들... 틀렸다. 곧 양떼를 초원으로 몰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대지는 달아오를 거야. 여름날 그런 시간이 되면 스페인 전체가 잠을 자지 않던가? 실제로 더위는 밤까지 계속됐어. 그는 온종일 뒤집어 쓰고 있는 겉옷이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져 입에서 불평이 새어나오면 새벽의 추위를 생각했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언제나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대비하고 있어야 해. 그렇게 생각하자 거추장스러운 겉옷의 무게도 고맙게 느껴졌어. 겉옷이 다름의 의미를 지니는 것처럼 산티아고에게도 자신의 존재 의미가 있었어. 바로 여기서 행복하자의 줄임말 여행이었어. 안달루시아 평야를 돌아다닌 2년 동안 그는 그 지역의 모든 마을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그의 삶에 빛과 의미를 주었어. 이번에 소녀를 만나면 평범한 양치기인 자신이 어떻게 해서 글을 배웠는지 말해주고 싶었어. 산티아고는 16살 때까지 신학교를 다녔어. 그의 부모는 그가 신부가 되어 단지 먹을 것과 물을 얻기 위해 일하는 생활을 벗어나 보잘것없는 시골 집안의 자랑이 되어주기를 바랐지. 그는 라틴어와 스페인어, 그리고 신학을 공부했어. 하지만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그는 더 넓은 세상을 알고 싶었어. 그것은 신이나 인류의 죄악에 대해 아는 것보다 중요한 일 같았어. 어느 날 저녁 집에 다니러 왔다가 그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신부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했어. 아버지, 저는 세상을 두루 여행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말이 궁금하지?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응? 잠들었어? 잠들었구나. 그래, 그러면 좋은 꿈, 예쁜 꿈 꾸고 우리는 내일 또 보자. 알겠지? 잘 자. 근데 오늘 읽은 책이 뭐라고? 연금술사야. 아마 너 꿈속에 나올 거야. 너 이 책 다 읽으면 이거 원서 있거든? The Alchemist. 원서 있으니까 시간 되면은 꼭 읽어보길 추천할게. 그러면 나도 이제 꿀잠 잘게.